네, 프레스룸 라이브는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함께 소통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요, 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인데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눴는지, 의미는 뭔지, 또 갈등은 봉합된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가희 기자. 한 위원장 취임 후에 첫 번째 대통령하고 오찬이었어요. 여기에 근데 2시간 37분 마라톤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례적인 장시간 회동인데 뭐 일단 어디서 만난지도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한지도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먼저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지 이틀 뒤인 지난주 목요일에요. 대통령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를 제안을 했고 한 위원장 측이 동의하면서 일정이 조율이 된 겁니다. 이번 회동은 무려 157분간 이어졌는데요. 식사만 2시간을 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후에 일정이 있느냐, 없으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자 하여서 37분간 차를 마셨습니다. 이 오찬에 참석한 인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당초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단독 오찬인 줄 알았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157분이라는 오찬 시간은 과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와는 1시간 반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 하실지 간단하게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표님,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정 관계에 대한 말씀은 좀 없으셨나요? 예, 오늘 당정 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가희 기자, 김 여사 관련 소식도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 김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대통령과는 없었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얘기들이 좀 전달이 안 됐느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제 생각은 분명하고 제 생각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공개적으로 특별하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없었습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일축했습니다. 네, 뭐 나아간 저 진전된 얘기는 아니군요. 네. 예, 그렇군요.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잠깐 저희가 사진에서 나오긴 했지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창가에 서서 좀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모습도 지금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 굉장히 영상 그리고 사진만 보면 되게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화기애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서천 때 만남처럼 90도 인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위원장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고요. 그러자 이 대통령도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찬장에는요. 이 오전 11시 50분쯤에 먼저 한 위원장이 오찬장에 도착했고요. 이어 윤 원내대표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쯤 윤 대통령 도착해서 한 위원장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수고 많습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이 방이 좀 처음 왔냐, 이 방은 처음이냐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습처럼 이 창밖 풍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찬 도중에 서로 크게 웃기도 하고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따로 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돼서 이날 오찬 자리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앞서서 방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가긴 했는데 앞선 대표들이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보다 한 1시간 그리고 30분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많은 회동을 가졌는데 이종근 실장님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13년도에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편집국장 오찬 그러셨군요. 만찬이 있었어요. 예. 그때 시간이 제 기억에 1시간 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명 정도의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그런 만찬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하물며 이 일부 한 6명이 함께하는 어떤 오찬이 2시간 37분이라면 의례적이지 않다는, 의례적인 내용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겠죠. 정말 할 말이 많았다. 그렇죠. 보통 덕담, 격려, 현안 얘기하고 당부하고 건의하고 끝. 되게 순서가 그런데 현안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덕담이나 이런 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건의 그런 것도 뭐 크게 안 걸리잖아요. 중요한 건 현안이 물론 이야기하는 대로 민생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부분과 관련돼서 공약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이 공약을 내놓으려면 대통령실, 정부가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되는가 세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총선 앞두고 그런 얘기가 많았겠지만 그 외에 사실 마무리 현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갈등의 축이 됐던 마무리 현안도 저는 충분히 의견이 교환됐다고 봅니다. 차차 얘기 나누겠지만 뭐 주택 그리고 지하철. 철도 지하화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2시간 30분이라는 거는 너무 좀 길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관심은 이제 바로 이종호 실장이 말씀 나눈 거 이어서 할 텐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봉합이 됐을까요? 어떤 얘기를 더 나눴을까요? 사실 뭐 함께 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뭐 한 곳을 바라보는 장면이라든지 뭐 여러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다소 또 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사진이 역설적으로 그 두 분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저렇게 우리가 화해했다, 갈등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사진을 굳이 찍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설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생각보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골이 깊었음을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갈등은 분명히 구체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갈등이 봉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봉합이 되는 원인은 사실상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 갈등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변화된 게 없거든요. 변화된 게 없는데 갑자기 두 분이 화해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저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합이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봉합이 된 걸 연출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 한번 차차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일단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거치 공천문제 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양측이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감한 현안이들에서 일단은 이 주제를 안 꺼낸 걸까요? 아니면 얘기를 하고서 공개를 안 한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일단 대통령실이 이야기한 대로 판단을 해보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만약 한다면 이거죠. 당은 당이 할 일이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에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에서 이 얘기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김경률 비대위원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뭐라 말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당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당이 할 일이다. 즉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돼서 당이 하는 대로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가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고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느냐를 당이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건 대통령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이 할 일은 당이 하고 대통령실이 할 일은 대통령실이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실하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뢰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을 일을 한번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시절에 그런 관계였는데 이것을 아하고 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내 뜻은 이렇다라고 할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시간 37분의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앞으로 아하면 어다라고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궁금한 게
대통령실 제공 영상, 지금 방금 나간 영상을 보면은 또 오디오가 없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하는데 뭐 불필요한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말이 좀 새나갔을 경우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결과일까요? 오디오를 안 주면서 해명이 없었나요, 혹시? 전혀? 고장이 났다던가. 네. 그런 해명이 없었다면 아마도 최근에 JTBC가 그 배추값 오르게라고 자막을 단 것, 그러니까 원래 물가 오르, 그러니까 그 배추값 오르게가 아니었잖아요. 잘못됐다고 사과는 했죠. 예. 하지만 그런 워딩들이 벌써 수차례 이렇게 잘못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아예 원천 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실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건 덕담 부분이었을 거잖아요. 모두 발언,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사실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사실상 워딩, 텍스트 워딩 갖고만은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뭐 공개하는 부분일지라도 공개하는 부분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느낌으로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구나라고 판단할 근거를 녹취해서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시하지 않은 건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사실 그런 걸 차단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이제 궁지에 몰린 김 여사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게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뭐 해소되지 않았을 때 좀 미지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또 여러저런 이유로 뭐 전략적 휴전이다, 뭐 이런 시각들도 좀 보도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를 자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지금 수술대 위에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있는데 집도의 두 명이 서로 그 수술을 안 하고 서로 계속 이 신경전만 벌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앞으로의 2차, 3차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언론의 뭐 그런 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어쨌든 휴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총선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팀으로 가겠다 이런 의제 표명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둘만 일단은 당에서 참석을 했는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걸 두고서 대통령실에 앙금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뭐 얘기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이뇨한 혁신위원장과의 식사에도 이뇨한 혁신위원장만 참석을 했다면서 다음에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두 사람만 초청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있던 찰나에 대규모의 식사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최소한의 측근만 만나서 이 마음을 나누는 게 적절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두 사람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다. 2차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한 위원장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후배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화된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그 갈등의 원인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봉합을 했다라고 하지만 봉합하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상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갈등의 원인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공천 과정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2차, 3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지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계속해서 얹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갈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봉합된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것도 그 추후의 행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